그냥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이게 뭐 대단하게 이해할 게 아니고요. 간단한 거라서 이게 뭘 구하는 거냐면 이게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기. 이렇게 그냥 적어놓으시면 되고 개념이 아주 심플해요.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합사건이 뭔지는 기억이 나실 거예요. 합사건이 뭐냐면은 기호로 쓰면은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의 합집합 느낌으로 요거를 좀 자세히 적어주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그러니까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구해보자는 거예요.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 이거를 이통통내에서는 덧셈 정리라고 한다. 기호로 쓰면 이거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야.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이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 A 또는 B가 일어난다. 근데 이거에 일어나는 수학적 확률로 이렇게 원소 개수라고 적어주면은 요 A 합집합 B라는 사건, A와 B의 합사건의 근원 사건 총수죠. 쟤를 구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소 개수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얘를 구하는 방법을 이게 고1 때 배웁니다. 집합에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 모르는 사람 뭐겠어요? A 합집합 B의 원소라는 건 이렇게 원소를 전체를 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구할 때 이제 뭐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해서 A를 먼저 구하고 B를 그 다음에 딱 구한 다음에 행여나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버려주세요 라고 가르칩니다. 다 저렇게 원소 개수를 카운트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 A 합집합 B라는 A 합사건의 근원사건 총수,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원래가 A 집합의 원소 개수, A 사건의 근원사건 총수, 거기다가 B 사건의 근원사건의 총수를 구해서 혹시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다면 그거까지 카운트 하셔서 이렇게 하셔라라고 경우의 수를 구해요. 이게 집합의 원소를 구하는 느낌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확률이 돼야 되므로 여기서 양변을 똑같이 나누는 작업을 해요. 여기서 얘를 근원 사건의 총수로 NS로 나눠주시고 이 친구도 이렇게 나눠서 근원 사건의 총수로 나눠버리면 이거를 왼쪽은 오른쪽은 이렇게 분수 3개로 만드시고 이렇게 쟤는 그냥 저거분의 저거로 하신다면 이게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확률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얘는 그러면은 깔끔하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고 NS분의 NA 그쵸? 수학적 확률이죠. 그 NS분의 NA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또 NS분의 NB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계산하는 게 그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 두 개를 한번 빼주시면은 우리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요게 그 간단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즉 A와 B가 배반 사건이면 얘가 공집합, 공사건이 되어버리면서 일어날 확률이 제로가 되거든요. 알죠? 그 확률이 0인 사건, 일어나지 못하는 사건. 확률이 1인 사건, 항상 일어나는 사건. 이럴 때는 그냥 깔끔하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고민할 거 없어. 그냥 A 사건 확률 구하고 그 다음에 B 사건 확률을 구해서 그냥 더하면 돼. 뺄 거 없어. 얘가 이제 배반 사건의 확률의 덧셈 정리. 이렇게 정리가 끝나요. 이제 간단하죠, 그죠? 근데 항상 이제 여기다가 좀 추가주고 싶은 게 이런 거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이게 너무 간단해서 이론이 학교 시험에서 시나리오가 좀 복잡해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고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 이렇게 확률을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뭐 하지 말고 하지 말해.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않게 돼.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시고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데 이게 덧셈 정리의 완벽한 디자인입니다.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상권상인데 이거는 이름을 줄까요? 요거를 A라는 사건, A 사건 일어나지 말고 B 사건 일어나지 마.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집합 느낌으로 가세요. 왜냐면 사건은 다 집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A 사건 일어나지 말고 여 사건 말고 그리고 그쵸? 그 다음에 B 일어나지 마세요. 이거에 대한 확률을 묻는 거니까 우리한테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물어볼 때도 생각 자체를 집합 느낌으로 가시라고. 내가 그럼 이거의 원소 개수를 어떻게 구하나 싶은 건데 여기서 이거를 구하라 그러면은 고1 때 정상적으로 학습을 했다면 이건 당연히 드모르간 법칙으로 이 친구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얘는 그러면 이렇게 보고 얘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친구에 대한 해석은 그치? 이렇게 보겠지? 이게 드모르간 법칙인데 얘를 또 구하는 얘는 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전체 집합 U에서 집합에서 U라고 합니다. U에서 A 합집합 B를 차집합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 자체를 이쪽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만약에 나한테 A가 일어나지 말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전체의 확률 1에서 그렇죠? 1에서 여기다 양변에 L에서 나온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1에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면 되지 않느냐. 이해가 되니 지금? 이런 느낌인 거지. 근데 얘를 구할 때 무슨 정리가 필요하냐면 덧셈 정리가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구할 때 덧셈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걸 구하는 방식을 지금 방금 배운 거니까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이 친구를 구하라 그랬을 때 너를 이렇게 구한다. 너를 PA를 구하시고 PB를 구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는 것으로 이 친구를 구할 수만 있다면 그럼 1에서 이 친구를 빼는 방식으로 A 하지 말고 B 하지 않을 확률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 디자인을 절대 놓치지 않게요. 그렇지? 예제 하나 들어줬거든요. 예제 이제 후다가 어떻게 많을 거야? 예제 이런 거 있지 뭐. 자 1, 2, 3, 4, 5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얘네들을 그 1년로 배열을 할 거래. 1년로 배열을 해서 첫 번째 자리를 A1이라고 쓰고 두 번째 A2라고 쓰고 세 번째 A3라고 쓰고 A4라고 쓰고 이렇게 배열을 한대. 뭐 어떻게 배열되는지는 모르겠어. 이게 1, 3, 4, 5, 2일지 모르겠어. 배열을 쭉 한 거야 그냥. 배열을 했는데 어떤 조건을 주냐면 A1 첫 번째 자리엔 1 오지 말고 그리고 이고 두 번째 자리에는 2가 오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가 이렇게 배열이 될 확률을 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첫 번째 자리 1 오지 말고 두 번째 자리 2가 오지 않을 확률.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지 마.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뭘 두 개를 하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그럼 이게 덧셈 정리 문제구나. 이런 디자인이 내가 지금 오늘 학습하는 이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해결하라는 것이구나를 깨달으시고 그걸 느끼시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런 걸 한번 줘볼까요? 처음 푸니까요. 자,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자리가 1이 오는 배열들이 되게 많겠죠. 첫 번째 자리가 1로 이렇게 배열되는 애들. 그 친구를 내가 A라는 사건이라 이름을 한번 줘보고 만약에 딴 데는 신경 쓰지 말고요. 두 번째 자리에 2가 오는 배열들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뭔지 모르지만 2가 와서 이런 배열들도 있잖아요. 그 배열들을 B 배열이라고 합시다. 그쵸?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A가 안 되지. 첫 번째 1 오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B가 오지 않을 이 친구에 대한 확률을 묻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즉각 반응하셔야 돼요. 이거 필요 없다. 이거 필요 없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A
또는 B가 일어날 이 확률이 필요하다. 이거를 구하면 된다. 이거를 구해서 1에서 빼면 답이다. 이해되지, 그치? 근데 이거를 구하는 방식이 드디어 덧셈 정리.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 다음에 혹시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확률을 구해서 빼버려서 이거를 구해서 이게 얼마인지를 구한 다음 전체 확률 1에서 빼버리면 답이다. 이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자, 첫 번째. 자, 먼저 이제 PA를 구하는 거야. PA를 구하는 거지. PA가 뭐냐면 첫 번째 자리에 1이 올 확률인 거야. 우리는 똑똑하니까 그럼 첫 번째 1만 오면 돼요? 2, 3, 4, 5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만 체크할게요. 1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 가능할 텐데 그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할게요. 500분의 400 한 겁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요. 두 번째 또 계산해야 되는 게 자, PB 들어갑니다. PB. PB는 두 번째 자리에 2가 올 확률인 거죠. 그럼 2만 신경 쓰세요. 2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5개인데 이 자리가 가능하니까 이 친구의 확률도 깔끔하게 5분의 1. 그럼 세 번째. 되게 쉽죠? 세 번째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얘는 그럼 어떻게 들어가면 되냐면 1과 2만 신경 쓰면 됩니다. 3, 4, 5 무시하시고 이렇게 자리가 5자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1, 2를 배치할 건데 1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는 거는 5가지. 2가 만약에 1이 어디가 들어갔다면 2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거는 4가지. 전체 이만큼이 나오는데 1, 2가 이렇게 배치받아야 되니까 완벽하게 이렇게 배치받아야 딱 이거죠. 동시에 일어나는 거. 첫 번째 자리에 1이 오고 두 번째 2가 올 확률. 그래서 여기서 얘가 한 가지밖에 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20분의 1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얘가 5분의 1이었고 얘가 5분의 1이었고 이게 20분의 1이어서 더한 다음에 빼시면 되고요. 20으로 통분하시면은 4, 4, 1 이렇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고 이건 내가 찾고자 하는 거의 반대쪽 사건이다. 답은 그래서 1에서 이 친구를 버리면 되겠다. 답은 얼마다? 20분의 13이다. 이렇게 디자인 잡혀 있는 게 덧셈 정리라고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예제 좀 보겠습니다. 기본 6-1번. 덧셈 정리는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떤 두 사건이 또는으로 연결되는 사건, 또는 뭐뭐거나 이렇게 연결된 확률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덧셈 정리라고 딱 즉각 반응을 하셔야 해요. 강의도 올려부터 드리고 있으니 복습은 필요할 때 하시고 끝나면 못하죠. 아예 바쁘니까. 6-7번입니다. 그러니까 집합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표본 공간 S 전체. 근데 이제 A 집합, 그 다음에 B 집합 이렇게 들어있구나. 또 포함되어 있네. A 집합, B 집합, C 집합입니다. 저 집합 세개가 사건이에요. 사건 세개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A가 일어날 확률이 0.3이라는 말이 전체 표본 공간 중에서 A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분의 3. 그 다음에 또 B가 일어날 확률이 0.5라는 말은 B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절반. 그 다음에 C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10개 중에 하나 정도. 그 다음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2니까 저 교집합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여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0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 그랬을 때 다음 사건 일어날 확률을 구하세요. 1번입니다. 자,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끝났죠? 얘는 덧셈 정리에 따르면은 PA에다가 PB 더하고 얘를 빼시면 됩니다. 0.8에서 0.2를 빼니까 산수죠. 0.6. 두 번째, A와 C, A 또는 C가 일어날 확률. 근데 A랑 C는 보니까 서로 무슨 사건이냐면 배반 사건입니다. 그쵸? A, C는 교집합이 없어요. 배반 사건이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 친구에다가 이 친구를 더하는 것으로 끝난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0.4로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확률 B 또는 C가 일어나라. 자, 근데 B, C 봤더니 우와, C가 B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얘는 그냥 비합집합 C는 그냥 B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PB 구하시면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0.5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네 번째 비교집합 C. 이거는 B와 C의 곱사건. B, C가 동시에 일어날 사건. 근데 웃기지 뭐. 비교집합 C는 그냥 누구로 보면 되니까? C로 보면 되니까.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얘는 PC를 구하시면 되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0.1. 다섯 번째 3개짜리 이거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잘 보면 알겠지만 그림 보면 알겠죠, 그죠? C가 지금 그 A랑은 배반사건 상태예요. 원래 이 3개짜리의 그 원소 개수를 구하는 공식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그거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면 여기서 이거 넣지지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비합집합시 여기 보이잖아요, 이거. 얘가 그냥 보자마자 B잖아요. 그죠? 비합집합시는 B잖아요. 얘는 그래서 뭐 이거 합집합은 그런 뭐 결합법칙 이런 게 성립을 교환법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확률 A 합집합인데 비합집합 C가 B로 바뀌면 되니까 요렇게럼 처리하시면 되고, 이 친구를 구하는 방식은 덧셈 정리. 여기 있었구나. 그치? 해놓은 게 있었지? 얘는 0.6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아래 유지를 안 시키는 겁니다. 본인이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본 6-2번으로 갑니다. 좀 해볼 만한 것들은 좀 시간 드릴게요. 6-2번입니다. 또 보시죠. 자, 1에서 50까지의 자연수가 준비되어 있다. 50장 카드가 있다. 여기서 1번 한 장을 뽑는데요. 한 장 뽑아. 자리과 이쪽 문제를 한 장을 뽑아주세요. 이런 시행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 줄쳐라. 뭐뭐이거나 이거지 뭐. 4의 배수 이거나 6의 배수 1 확률을 구해줘. 이렇게 물어봤는데 중간에 이렇게 거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덧셈 정리 가능하시면 돼요. 여기서 4의 배수 뽑는 사건을 A 사건, 6배수 뽑는 사건을 B 사건이라 가정을 했을 때 A 또는 B의 확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를 구하는 방법은 덧셈 정리에 따라서 A 사건에 집중하고, 이게 중요하다. A 사건에 집중하고 B 사건에 집중하고, 만에 하나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면 한 번 더 집중해서 계산해서 이렇게 구한다. 자, 하나 뽑는 거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가 50인데 그 중에서 4의 배수가 보니까 저기 12개 들어있죠? 50분의 12, 요게 PA, 그 다음에 플러스 6의 배수 뽑을 거면은 전체는 50장 중에 하나인데 6의 배수가 6, 7에 6, 8, 48, 8개 가능합니다. 빼기. 근데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4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가 돼요. 12의 배수가 맞죠? 12의 배수 뽑을 확률은 4가지가 가능합니다. 계산해 보시면 답이고요. 얘가 이제 50분에가 만들어지고 20에서 4를 빼니까 16이 만들어집니다. 약분하시면 25분의 8. 맨날 하던 것 같지 옛날부터, 그지? 그런 느낌이야. 곱셈 정리가 좀 달라. 자, 두 번째. 2장을 뽑아요. 2장을 뽑아요. 근데 카드에 적힌 수가 모두 짝수거나 적힌 수에 하면 홀수래요. 또 뭐뭐 또 거나 보이죠? 그쵸? 거기다 주시고 시험에 가서도 이거 덧셈 정리하라고 느끼셔야 돼요. 모두 짝수이거나 걸렸다. 덧셈 정리다. 아니면 그 두 개를 적힌 수의 합이 홀수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물어봤어요. 각각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 덧셈 정리라는 게 느낌이 딱 왔으면 그냥 이 사건에 집중을 하고 이 사건에 먼저 집중하는 겁니다. A 확률 구하시고 B 확률 구하신 다음에 동시를 빼셔야 돼요. 자, 그럼 갑니다. 첫 번째. 자, PA라는 거는 모두 짝수가 돼야 돼. 50장 중에서 현재 2장을 뽑는 중인데 짝수만 2장 뽑아야 될 것 같아. 짝수가 25장 존재할 거라는 거야. 1부터 50까지 중에서. 그래서 그 25장 중에서 2장을 선택하는 것. 이게 PA.
그 다음에 자 P, B라는 거는 합이 홀수가 돼야 돼, 그지? 합이 홀수라는 거는 홀수 하나, 짝수 하나 뽑아야 돼. 홀수 2개 뽑으면 짝수고 짝수 2개 뽑으면 더하면 짝수거든. 그럼 합이 홀수가 되려면은 홀수 하나, 짝수 하나.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 전체 표본 공간은 50 컴비네이션 2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중에서 25장 중에 하나 뽑아주시고 25 컴비네이션 1입니다. 25라 쓰면 되겠죠? 또 짝수도 하나 뽑아주시면 되겠어요. 요게 우선은 PB.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 짝수이면서 합이 홀수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도 안 돼. 그치?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래? 둘 다 짝수인데 더 어떻게 더하면 홀수가 돼? 오, 그렇구나. 여기서 A와 B는 서로 무슨 사건이었다? 매반 사건이었다. 이거는 의미가 없었다. 답은 그래서 이렇게 둘을 더하시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반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한번 해보실래요? 6-5번. 이번 6-3번입니다. 자, 주머니 안에는 흰색 2개의 공, 검은색 3개의 공, 붉은색 4개가 들어있고요. 자, 이게 동등한 상태가 아니니까 모든 공을 다른 거로 보셔야 됩니다. 흰 것도 1번인 거, 2번인 거 이런 식으로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 그런 상태라는 거 인정하시고, 자,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텐데요. 2개 모두 같은 색의 공이 되어라. 이게 이런 의미 아닙니까? 흰 공 2개를 받거나 또는 검은색 2개를 받거나 또는 붉은색 2개를 받아라. 결국은 더 센 종이죠. 더해보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색 공을 뽑아라. 2개를 뽑을 건데 같은 색 공이 뽑힐 확률이라는 거는 너로 같거나 너로 같거나 너로 같아라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뭐 당연히 다 배반 사건들이에요. 뭐 흰색 2개 뽑는 거랑 검은 거 2개 뽑는 거랑 같은 건 없잖아요. 그래서 총 9개의 공이 있습니다. 9개의 공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그 중에서 흰 거 2개 중에서 2개를 뽑아도 괜찮으시고 그 다음에 9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전체의 경우의 수 중에서 검은색 3개 중에 2개를 뽑아도 뭐라 하지 않을 거고 플러스 또 9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전체의 경우의 수. 근데 빨간색이 4개 있었는데 그 중에 2개를 뽑아도 문제없다. 산수는 본인들이 해보시면 되고요. 2번 다른 색을 뽑으래요. 2개가 서로 다른 색이 되어라. 똑똑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이게 같은 색이 될 확률이니까 1번에서 구한 답을 전체에서 뭐 해버리면 될까요? 빼버리면 답이겠죠? 1번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이제 18분의 5가 나온다고 합니다. 요게 2개 뽑았을 때 같은 색이 나오는 확률인데 아니, 같은 색 아니면 다른 색밖에 없잖아요. 그치? 답은 그래서 1에서 18분의 5를 빼시니까 18분의 13이다. 계산을 하시면 되고 직접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뽑던가 검은색 하나 빨간색 하나 뽑던가 아니면 흰색 빨간색 뽑던가 이 3가지로 그냥 직접 하셔도 무리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6번의 확률로 갑니다. 설명은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서 바로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똑같은 얘기라서 6번의 확률은 주인공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니까 일어날 확률을 해서 빼시던가 아니면 일어나라 그러면은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구해서 빼시던가 뭐 새로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 풀이를 그냥 우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몇 개만 좀 추가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 6-4번부터 갑니다. 자, 맨 밑줄 보시면은요 서로 배반 사건인 두 사건의 A,B에 대해서 저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곱사건이 공사건이다. 그 상태에서 1번에서 확률 A 교집합, B 여집합. A 일어나고 B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5분의 1이다. 이렇게 읽는 게 좋습니다. A 일어나고 그리고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 A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B가 일어날 확률을 또 합쳐준다. 어디가 4분의 1이다. 뭐 그런 상태일 때 우리한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셔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상태가 이렇잖아 지금. A 사건과 B 사건이 이런 모습으로 잡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1 때 많이 하던 연산 법칙을 조금 쓰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다사건은 집합표시 당하기 때문에요. 자, 이게 교집합이 여집합이 있을 때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기억하시죠? 그죠?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얘가 이렇게 될 확률이 현재 5분의 1이라고 알려주신 거고요. 요거 앞뒤 자리 바꿀 수 있어서 비교집합 A 여집합이에요. 비차집합 A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 집합의 차집합의 성질을 써주시면은 비차집합 A의 확률이 얘가 또 4분의 1이라고 알려주신 건데 현재 서로 배반 사건이라서 이 A 차집합 B라는 게 이 A 집합의 원소 중에서 B에 포함되는 거 버려라 이거거든. 근데 저거는 그냥 A 집합으로 보시면 돼. 뺄 게 없어. 얘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PA라고 보시면 돼요. PA가 5분의 1이었던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B 거에서 A 거를 빼라는데 뺄 게 없잖아요. 그냥 집합 B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얘도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구나 라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서로 배반 사건이었기 때문에 요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요 친구랑 요 친구를 그냥 더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내가 찾고자 했던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건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래서 그냥 A가 일어날 확률 5분의 1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그냥 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답은 20분의 9가 된다. 1번 문제고요. 쉽죠? 2번.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 갑니다. 자, A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1이다. 좋아요. 그 다음에 자 확률 A 요렇게 돼 있습니다. 와 불편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불편해요. 이게 아까 뭐 하지 말고 하지 마 이 느낌 같습니다. 그렇죠? A 하지 말고 B 하지 마. 얘는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로 요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드모르단 법칙을 쓰면은 얘가 A하고 뽑아내면서 연산기호 반대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이게 일어날 확률이 현재 8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느낌인 거죠. 이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이 8분의 1이다. 그러면 이 친구 사건의 확률은 8분의 7이다. 그렇지? 따라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1에서 8분의 1을 빼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8분의 7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쉽지 그지? 배반 사건이라며.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PA 더하기 PB거든요. 얘는 그래서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다. 아, 요게 8분의 7이라는 뜻이었구나. 근데 얘가 4분의 1이구나. 8분의 2구나. 그럼 PB를 구할 수 있구나. 너는 그러면 8분의 5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거 물어보셔야 될까요? 네. 나왔고요. 그 다음에 PA 더하기 PB는 이 친구로 구하시면 되겠네요. 여사건의 확률의 연습입니다. 연습은 안 해도 아마 괜찮을 거예요. 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가는데요. 기본 6-5번입니다. 요거 풀고 조금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6-5번입니다. 자, 10장의 목건 중에서 뭐 이게 바구니 있다고 생각을 할까? 여기에 10장의 목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3장은 당첨 목건. 그러니까 7장이 꽝이라는 거 아니겠어, 그치? 7장은 꽝이다. 이렇게 10장의 그 목건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3장의 목건을 사니까요. 그냥 3장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장을 뽑아줘. 근데 한 장도 당첨되지 마세요. 야, 참 재수도 없어, 그죠? 운도 들을 게 없는 거예요. 3장이 당첨인데 3장 뽑았는데 다 꽝인 거죠. 그래서 불쌍합니다. 자, 10장 중에서 3장을 뽑는 거. 3장을 사는데 모두 꽝 돼야 되니까 그냥 꽝인 목건 7장 중에서 3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1번 답이겠죠? 계산해 보시면 24분의 7이라고 합니다. 너무 쉬워. 자, 2번. 2번은 뭐냐면 적어도 한 장은 당첨되래. 자, 주체해야겠죠? 적어도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여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장이 당첨되라는 말이 이렇게 적어도 한 장이 당첨되라는 말이 이게 되게 많잖아요. 이게 그죠? 한 장 당첨돼도 되고요. 2장 당첨돼도 되고요. 3장 당첨돼도 돼요. 그러니까 뭐만 아니면 되냐면 꽝만 아니면 돼요.
이것만 아니면 세 개 모두 꽝만 아니면 괜찮다고요. 아니 세 가지를 다 구할 거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분명히 1번에서 꽝일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적어도 한 장 당첨될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확률 1에서 얘네들을 뺀 나머지 6건 꽝일 확률 하나만 버리면 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그냥 1에서 24분의 7을 빼는 것으로 충분하다. 답은 24분의 17이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6번의 느낌입니다.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뭐 이런 건데가 아니라 근데 하나만 적어. 메모할 준비 중에 이거 애들이 되게 못해. 시험에 가서 상식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상식의 확률 여러 가지 좀 이제 좀 준비된 게 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우선은 제일 대표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먼저 한번 해보자. 자, 만약에 이런 주머니가 있어. 뭐 제비뽑기 이런 거 있죠? 요거랑 같은 제비뽑기. 그래서 뭐 몇 개 있을까요? 자, 10장에 그 제비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그 당첨 제비가 2개. 그 다음에 꽝이 8개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10개의 그 제비가 들어있는데 10개의 카드가 들어있는데 10개의 카드 중에서 2개는 당첨 카드고요. 8개는 꽝 카드입니다. 그래서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10명의 학생이 뭐 순서 정해서 뽑아요. 뽑아서 가져갑니다. 뭐 비복원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뭐 비복원 추출이라고 그러죠. 뽑아서 지가 가져간다. 확인하고 넣는 건 아니다. 그랬을 때 그 어떤 그 뭐랄까 어떤 그 A라는 학생이 있어. 이 A라는 학생이 얘가 세 번째에서 뽑는 친구야. 순서를 정했더니 얘가 세 번째에서 뽑더라고. 근데 이 A가 잠깐 해볼래 이거?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이 얼마일까? 계산을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세 번째에 뽑는 거야, A는. 얘가 당첨이 돼야 돼. 그럼 제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몇 분의 몇일까? 좀 힘들어지나? 두 번째로 할 거네. 한번 계산을 해봐. 자, 이제 보겠습니다.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가 없는 문제라서 이게. 자, 봐봐. 지금 이 첫 번째 뽑는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첫 번째가 뭘 뽑을 거고요. 두 번째 A라는 친구가 당첨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당첨이 돼야 돼요. 내가 본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쵸. 첫 번째 애가 당첨, 너 당첨. 왜냐면 그 제비가 2개 있으니까. 아니면 네가 꽝, 네가 당첨 이럴 수도 있어요. 두 가지 확률이죠. 그러면은 첫 번째 확률 A가 당첨 제비를 뽑으려면은 10장 중에서 2장을 뽑아야 되니까 확률적으로 첫 번째 애가 당첨을 될 확률은 10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이게 왜 곱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다음 단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없어졌습니다. 근데 당첨 제비 몇 개 남았죠? 1개 남았죠? 요게 이제 첫 번째가 당첨되고 내가 당첨될 확률이에요. 두 번째 확률은요, 첫 번째가 꽝을 뽑을 거예요. 얘가 아마 10분의 8의 확률로 꽝이 됩니다. 그럼 하나가 없어지긴 한 거니까요. 자, 9분의 9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2장이 당첨되니까 2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2개를 더하시면은 A가 두 번째에서 뽑을 때 당첨될 확률이라서 분모 통분돼 있죠? 90분의 1가 되고요. 2에다가 16을 더하니까 2 더하기 16이 18이 되죠. 그죠? 9를 약분하시면은 10분의 2가 만들어집니다. 한 번 더 약분이 되긴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1분 30초 준다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한 명이라도 쌤 이거 그냥 10분의 2인데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시켜본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제비뽑기라는 게 이게 언제부터 사용된 의사결정 수단이냐면 정말 옛날부터거든. 고대 시대부터거든. 그치? 이거는 되게 빼어난 게임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뽑아도
당첨 뽑을 확률은 10분의 2잖아. 근데 두 번째에서 뽑아도 당첨 확률은 10분의 2야. 세 번째도 그래. 네 번째도 그래. 다섯 번째도 그래. 열 번째에서 뽑아도 당첨 확률은 10분의 2야. 그러니까 몇 번째에서 뽑는 건 사실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런 건 상식의 확률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지. 이거 막 네 번째에서 뽑으면 선생님 네 번째 당첨? 그러면 당첨 꽝꽝 당첨 꽝꽝꽝 당첨 꽝 당첨 꽝 당첨. 그럼 되게 많은데요 선생님? 다 해야 돼요? 열심히 해봐. 다 더 해봐. 10분의 2야. 그러니까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 제7뽑기 당첨 확률은 항상 일정하다. 몇 번째에서 뽑더라도 변화 없다. 이게 세 번째만 돼도요, 할 거 되게 많아집니다. 빵빵빵빵빵빵. 요거를 그 제비뽑기를 상식의 확률을 가져갑시다. 이게 어디서 좀 알고 있어야 되냐면, 통계 가시면은 요 매번 이거 독립적인 시행이다. 네가 몇 번 그냥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야 여기 두 개 들어있다. 뽑아. 그럼 애들이 와 내가 먼저 뽑을래. 뭐 이러잖아요, 그죠? 해보세요. 뭐 달라지나. 그냥 대인배처럼 얘들아 너희가 먼저 뽑으래요. 난 마지막에 뽑을게. 아니까, 그치? 몇 번째에서 뽑더라도 당첨 확률은 변화가 없으니까. 네가 먼저 뽑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데 어차피 가능성은 똑같아요. 알면 되게 좋습니다. 편합니다. 일단 두 번째 상식의 확률. 상식의 확률. 자, 그 유명한 가위바위보예요. 와, 이게 이것도 진짜 이게 언제부터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니 인류가 진짜. 야 누가 가 누가 먼저 갈래? 가위바위보 이거 하잖아. 이게 최근 거겠냐고. 이게 옛날부터 했겠지. 뭔가 이것도 아주 공정한 거니까 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치?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이 공정한 확률이 결정되어 있는 저 확률을 시험장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은 열심히 계산하는 게 낫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결정된 확률이 거다 아마. 자, 두 명에서 해볼까? 첫 번째, 자, 두 명에서 해보겠습니다. 두 명이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다. 그러면은, 둘이서 가위바위보를 하잖아? 그럼 둘이 비길 때도 있고, 그치? 비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길 때도 있지 뭐. 근데 뭐 적어볼까? A라는 친구가 승리하게 될 확률은 얘가 낼 수 있는 게 세 가지니까 그지? 전체 경우의 수 9가지. 근데 승리하는 경우의 수가 아마 3가지가 나올걸? 가위로 이기거나 바위로 이기거나 보로 이기거나 그지? 3가지가 존재하니까 9분의 3이지 그지? 그 다음 3분의 1. 그 다음에 B가 승리할 확률도 전체 경우의 수 9가지인데 B가 승리할 확률도 3가지가 존재하니까요. 경우의 수가요. 9분의 3, 3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비길 때 있죠. 그죠? 비길 때. 비기는 확률도 어차피 이거 아니면 전체가 비기는 거라서 빼버리면 3분의 1 나오는데 이게 이거를 계산해야지 아냐 이거예요. 당연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일 텐데 그치? 상황 3개가. 근데 문제는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막 4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게 시험 문제겠지. 설마 둘이서 하겠냐고 가위바위보를.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명 내지는 4명이서 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도 이 상식은 먹힌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3명이서 한번 해볼까? 봐봐. 자, 3명이서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우와! 맞잖아. 그치? 야! 맞아. 자, 상상해보자. 셋이 가위바위보 했다. 자, 발생된 수는 경우의 수로 생각해보자. 한 명이서 이길 수도 있지. 혼자 하면. 2명이 승할 때도 있지. 비길 때도 있지. 이 3가지 말고는 없잖아. 이 3개가 다잖아, 그치? 혼자, 나 혼자 이겼네? 이럴 수 있고요. 나랑 둘이 같이 이겼네? 이럴 수도 있고요. B가 다 다시 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치? 3가지밖에 없잖아. 센 말은, 자, 2명이 승. 이럴 수 있고, 아니면, 혼자서 승. 이럴 수도 있고, 무승부, 비길 때 있다. 이 3가지 케이스 말고는 없잖아.
그치? 근데 한번 해볼게, 봐봐. 자, 한번 한 명이 이겨보자. 여기 셋이 가위바위보 하는데, 자, 한 명이 승리하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그럼 뭐 누가 승리할지 모르겠으니까, A가 승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A가 혼자서 이겼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분의, 아시겠죠? 3, 3, 3 곱하시고요. 자, A가 가위를 냅니다. 나머지 애들이 그럼 둘 다 보고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 혼자 이겨야 되므로. 따라서 A가 혼자 이길 때 A가 내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 가능한데, 그치? 내가 보를 내면 너희가 주먹주먹을 내야 되는 거잖아. 이게 되면 얘가 A 혼자 이길 확률이 이겁니다. 9분의 1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한 명이 승리한다는 게 A일 수도 있지만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몇 배 하시고 3배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얼마가 나오죠? 3분의 1이죠. 이런 것 좀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제발 좀 부탁해요. 저 다 3분의 1이에요, 그냥. 아시겠죠? 두 명이 승리할 확률 3분의 1이고 비길 확률도 3분의 1이에요. 이거는 많아져도 상관없어요. 그런 느낌. 3명까지 먼저 해보시고 이런 상태인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거지. 봐봐. 만약에 3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해. 근데 이게 질문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3명이서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A가 승리할 확률을 구하시오. 좀 복잡해져요. 왜냐면 A가 승리했다고? 그러면 A 혼자 이겼을 수도 있고, 2명이 이겼는데 그 중에 1명이 A일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상황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풀어볼까? 질문이 나온 거지. 질문. 셋이 가위바위보 하는데, 근데 A가 승리할 확률을 계산해 줄 수 있겠냐? 생각보다 복잡해진다니까요, 애들 계산. 근데 이런 거 조금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A가 혼자서 승이에요. A 혼자 승. 이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그 상식을 알고 있는 거에 따르면, 그러니까 한 명이 승리할 확률은 3분의 1이라고요. 근데 그게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3분의 1 더 곱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혼자 이길 확률은 몇 분이면? 9분의 1. 아까 계산해봐서 다 알잖아요. 근데 이럴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케이스는 A에다가 뭔가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쵸? 요렇게 A가 2명 중에 한 명이 되면서 그렇게 승리를 하게 돼요. 저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2명이 승리할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우선. 근데 A가 이제 3명 중에서 2명이 승리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오냐면 A, B일 수도 있고 2명 A실 수도 있고 B, C가 이겼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2명이 승리했다는 말이 얘네 둘 아니면 얘네 둘 아니면 얘네 둘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확률이 이거 A랑 B가 승리할 확률, A랑 C가 승리할 확률, B가 C랑 승리할 확률이 다 더하면 이거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각각은 9분의 1짜리겠죠, 그러면. 근데 그 중에서 A가 승리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요. 맞죠? 그러면 두 번째 확률은 3분의 1에다가 자, 몇 분의 몇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2를 곱하시면 된다요. 3개 중에 2개가 A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요것을 더하시면은 이게 바로 3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A가 승리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좀 상식으로 좀 알고 갑시다. 선생님, 제가 가위바위보 내가 아까 10번 친구가 가셨는데요. 그건 통계적 확률이죠. 그쵸? 이거 운이 없었던 거지만 한 둘이 가위바위보 한 10만 번 해보세요. 한 40살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거의 네가 3분의 1의 확률로 이깁니다. 그죠? 이게 그 무섭다는 큰 수의 법칙입니다. 뭐 개그맨 누굽니까? 정주리? 누군지 알죠? 알아요? 정주리? 걔가 지금 아들 5명인 거 알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다섯 번째 애를 낳았는데 나 저번에 인스타 보다가 와이프가 보여주더라고. 너무 슬퍼요. 와이프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빠 정주리 알지? 알지 왜? 또 아들이 왜? 몇 번째인데? 5번째. 5째인걸 아마? 6째인가? 근데 아무튼
다 그린 거야. 도술이 오형제야 뭐야. 내가 와이프한테 말했지. 야 그거는 5명밖에 안 나와서 그래. 한 50명 나와보라 그래. 그 중에 아마 딸이 25명 정도 될 거야. 그 큰수의 법칙이랬더니 큰수의 법칙이랬더니 와이프가 표정이 막 왜 저래 이러면서.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딸 한 번 나와보려고 계속 낳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아들 슬프다. 슬퍼지더라고요. 힘내길 바라는 사이가서 힘내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50명 나오면 되는데 그러면은 딸 한 20명 넘게 있을 텐데. 자, 정리해보세요. 이거. 자, 기본 6-6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고요. 자, 그 A라는 주사위, B라는 주사위, C라는 그 세 개의 그 주사위가 있습니다.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합시다. 1번입니다. 자, 고비 짝수 싫어 이러시면 돼요. 고비 짝수. 그런 것 있어요. 와. 이 고비 짝수라는 말은 사실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뭐 세 개를 곱해 짝수가 되어라. 이게 짝수가 없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대부분 6번으로 해결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세 개를 곱했는데 짝수가 됐다는 말은 짝수가 적어도 하나 포함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짝수가 없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곱이 짝수라는 말이 곱이 홀수인 거의 6번인데 곱이 홀수가 돼버리면 모두 홀수라는 뜻이에요. 그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곱이 짝수가 되어라 그러면 문제에서 A와 B와 C를 곱했는데 이게 짝수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 하지 마시고요. 얘를 A와 B와 C를 곱했을 때 이 홀수가 될 확률을 구하신 후 이거 확률을 구한 다음에 1에서 빼버리면은 이게 바로 곱이 짝수일 확률인데 근데 곱이 홀수가 되는 거는 모두 홀수밖에 될 수 없다. 홀 곱해야 홀이다. 그래서 이 확률은 주사위 3개 던지는 거라서 6의 3승분에 가시면 되고 홀수가 3개씩 존재하니까 그냥 3의 3승 이렇게 보셔서 요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어차피 저거는 뭐 지수법칙으로 뭐 2분의 1의 3승인데 8분의 1 되니까 1번 정답은 8분의 7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근데 곱이 짝수가 되는 확률이 꽤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자 또 마찬가지입니다. 별이랑 세모랑 네모를 곱했는데 0이 되어라. 와, 골 때려요. 와, 이거 너무 많아요. 곱해서 0이라는 말이 0이 있다는 소리예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얘도 그래서 이거를 구하셔서 이제 빼버리시면 돼요. 사건이죠? 왜냐하면 곱한 게 0이 아니라는 말은 모두 0이 아니라는 소리고요. 곱한 게 0이라는 말은 적어도 0이 하나 존재한다. 이 뜻이 됩니다. 따라서 얘도 마찬가지인 게 곱이 0이 아니라는 말을 풀어볼게요. 곱이 0이 되지 말라는 거는 너도 0이 아니고 and 너도 0이 아니어야 되고 너도 0이 아니어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셋 다 0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식을 보시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랑 B랑 다르면서 동시에죠? 첫 번째 거 0이 아니어야 되니까요. 두 번째 것도 0이 아니어야 되니까 B랑 C랑 다르다겠죠? 또 동시에죠? 그리고 C랑 A랑도 달라야 해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 그냥 셋 다 다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네요. 셋 다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합니다. 먼저 요거 0이 아닌 확률을 구하시면은 주사위 3번 던지는 거니까 6의 3승분해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A, B, C 생각했을 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6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 B는 A랑 다른 거 선택하셔야 되니까 5개 고르면 되고 그 중에 하나. 근데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B랑도 달라야 되는데 A랑도 달라야 돼요. 2개 빼셔야 돼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은 이게 바로 3개 곱했을 때 요거 A-B, B-C, C-A 곱했을 때 곱이 0이 아닐 확률이죠. 그거를 전체에서 check it out 하시면 답이다. 이렇게 풀어내는 대표적인 여사건. 아시겠습니까? 쉽죠?
자, 이제 기본 6-7번으로 갑니다. 거기까지 왔습니다. 이상하면 공부가 끝나요. 또 주 3회를 만나니까 좋죠. 빨리 끝낼 수 있죠. 전에 끝내버릴 겁니다. 기본 6-7번 대학 전에 소아가 8월 10일이 계약이라고 하던데 맞지? 11일 11일? 그러니까 아마 수학 특강 대부분 뭐 학원들 많이 하는데 근데 이 확률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미적분 원이나 뭐 다른 기타 과정들에 대해서 아마 그게 끝까지 못 가는 특강들 되게 많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뭐 특강을 막 주 5회 만나지 못하거든. 다른 학원 많아서 그게 말이 안 되는 수업인데 근데 어찌됐건 이게 진짜 끝까지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쌤쌤은 항상 하면서 느껴지는 게 끝에 한 2단원 남기면 되게 찜찜하거든요, 느낌이 이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든 가볼 거고 중간에 시간이 부족하면은 보충 한번 해서라도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꼭 끝에 그 모비얼 추정까지 다 배우시기를 바래요. 추정하는 데까지. 자, 갑니다. 1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육면체. 근데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 두 개의 꼭지점을 택해요. 그래서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2거나 루트3일 확률을 구하시래요. 1번 덧셈 정리 느낌이죠? 루트 1 확률 구하시고 루트 3일 확률을 구하신 다음에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 2하일 확률을 구하시라 그래요. 그죠? 뭐 어떡하지? 뭐 느낌이 좀 이상한데? 봐봐요. 우선 첫 번째로 루트 2 두 점 사이 떨어진 거리가 루트 2일 확률과 루트 3일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근데 이거 둘은 사실은 똑같은 사건이 있을 수가 없잖아. 배반 사건, 루트 2를 되는 선분, 루트 3이 되는 선분은 사실은 둘이 겹치는 게 없어요. 배반 사건이니까 이거는 그냥 두 점을 선택했을 때 루트 2가 되거나 루트 3이 될 확률을 더하시면 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덧셈 정리.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좀 하라는 말이야. 다 설명 드렸으니까. 점이 8개가 있어. 거기서 2개의 점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8개 중에서 2개의 점을 선택하는 것 중이야. 이러면 선분들이 만들어지거든. 선분이 저게 28개가 나와. 근데 그 중에서 루트 2가 되는 걸 찾아야 돼. 근데 루트 2가 되는 게 별거 있겠어? 요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잖아. 그러면 한 면마다 루트 2가 되는 게 2개씩 탄생을 하지. 근데 그런 면은 6개 있었을 거고. 그럼 총 몇 개 있어? 12개가 있어. 그래서 우선 루트 2가 될 확률이라는 게 28, 7에 56. 2 나누니까 28. 28분의 12가 되니까 7분의 3이네, 그치? 요게 7분의 3이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루트 3이 되려면은요, 루트 3은 요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3이에요. 1, 요 길이가 루트 2가 되면서 저렇게 많이 하는 거, 대각선의 길이 아마 구하는 공식도 기억을 좀 하실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서 저 긴 대각선, 길이 루트 3입니다. 저런 대각선이 몇 개 나오냐 이거죠? 몇 개 나오냐? 저 끝에서 이쪽 연결하는 거, 저 끝에서 이쪽 연결하는 거, 위아래 상하 바뀌는 거, 몇 개 나옵니까? 4개 나오네요, 4개. 하나, 둘, 셋, 넷. 4개 나오니까 얘가 되게 많아. 그치?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치? 4개 나오죠. 그러면은 6, 8, 7, 56. 28분의 4니까 7분의 1 등장하면서 더해서 이게 7분의 4라는 생각이 들죠. 이게 1번 답이겠죠. 뭐. 근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27분의 12라고 쓸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한 번에 이거로 쓸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쌤이 아까 그 다트 해서 16칸 만들어 놓은 다음에 띵띵띵띵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던졌다. 노란색 맞출 확률이 16분의 4냐? 아니면 4분의 1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이거 내가 괜히 물어본 게 아니라 이런 그림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기서 봐봐. 이렇게 지금 정육면체가 있는데 성분들이 되게 많잖아. 그치? 이렇게 연결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여기에 하나 걸어놓고 여기가 하나 걸려있을 때의 선분들의 애들의 길이들 한 끝이 여기에 걸려있을 때 한 끝이 여기에 걸려있을 때 뭐 여기에 걸려 등등 되게 많잖아. 근데 나 같으면 야 이걸 왜 다 하냐 싶어. 그냥 꼭지점의 한 끝점이 초록색에 걸려있을 때만 열어. 그 뚜껑 하나만 열라고. 한 끝이 핑크에 걸려있을 때 여는 거랑 한 끝이 초록색에 걸려있을 때 여는 게 왜 다르겠냐고 그게. 이렇게 세트가 있는데 그 안에 비중은 그 안에 있는 구성물은 똑같을 거라는 거야. 여기 납득이 되니 지금? 나 같으면 여기에 하나 걸려있다고 풀어 그냥. 전체 경우에서 안 쓴다고. 그냥 여기에 걸려있다. 하나 여기 걸려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여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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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을 할 거다. 7개가 가능하다. 하나 뺐으니까 7개 중에서 루트 2가 되려면은 뭐라? 여기랑 여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능하지 않느냐. 3개밖에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루트 2가 되는 거는 7분의 3이다. 그리고 루트 3이 되는 것은 이게 사고방식이라서 되게 쉬워 보이지만 혼자 풀 때 못한다 이거. 알았지? 저 보라색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머지 꼭지점이 7개가 가능했었으니까 7분의 1로 가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 하나가 루트 3으로 유일하다. 답은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쓸 것이냐 이거니까 센 말은 이게 약분해서 나온 거야? 아니면 그냥 한 거야? 그거에 대한 질문을 꼭 던지란 말이야. 이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걔네가 차지하는 비율을 묻는 거라서 비율만 보면 된다는 소리. 되셨지, 그지? 되게 중요한 생각이다. 어려워지면 이게 발동을 하면은 그 어려운 거를 좀 가볍게 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거. 되게 쉽죠? 두 번째 거 뭐냐면, 루트 2 이하가 되래요. 야, 웃겨요, 이거. 어차피 두 개 연결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총선분의 길이가 1이거나 루트 2거나 루트 3 3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서리 잡으면 길이 1이고요. 대각선 잡으면 면에서 대각선 잡으면 루트 2고요. 쭉 대각선 루트 3박. 이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이렇게 두 개의 확률을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거 빼면 되지 않겠냐 이거죠. 여사방으로. 그치. 그래서 아까 계산해 놓은 거 7분의 1이 확률이 길이가 루트 3의 확률이었거든요. 답은 그래서 1에서 7분의 1을 빼셔서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 알겠지? 여기 여사건의 확률을 쓰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